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페이지 39쪽에 있는 2-1-3 2-1-3 주기와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가 있는데 먼저 주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주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표시는 우리가 주기 표시는 이렇게 대문자 T로 합니다. 대문자 T로. 주기 표시는 대문자 T로 하는데, 이 일정 구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되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복되어서 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반복되어서 오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반복되어서 오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복되는 것이 주기 T는 7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주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XT가 있는데 이것이 xt 플러스 주기 t를 더하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함수 이것을 x 여기다 표시한 게를 갖다 주기가 t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갖다 해요. 자, 이것을 갖다 뭔가를 갖다 그림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시간 t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인파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인파가 나갈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t가 돼요. 주기 t가 되는 거죠. 요 구간이 바로 주기 t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구간을 우리가 주기 t라고 이렇게 요 구간을 주기 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 주기 t 이후에는 이와 같이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 t가 지나면은 이와 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주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우리가 사인 함수죠. 사인 오메가 t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파수는 뭐냐? 주파수는 이 주파수 F는 우리가 1초 동안에 몇 번 주기가 반복하는가 반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죠. 1초 동안에 주기가 몇 번 반복하는 횟수. 그래서 이거 주파수는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F는 어떻게 되냐면은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F는 T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그래서 이 주기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파수는 커지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죠.
그다음에 이 주파수 표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헬츠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헬츠. 그다음에 10kHz는 kHz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메가헬츠라고 표시를 하고, 또 기가헬츠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가헬츠는 10의 9승 헬츠를 나타내고, 메가는 10의 6승, 킬로는 10의 3승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와 주파수,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보면은, 어떤 신호를 보면 이것이 주기함수냐, 그러면 주기함수는 주파수가 얼마고 주기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책의 교과서 페이지 40쪽에 얘를 보면은 각주파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각주파수가 나옵니다. 각주파수는 뭐냐면 우리가 앵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앵글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정연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정연파는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정연파를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오메가가 각주파수예요. 각속도, 오메가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소평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소평면에서 이와 같이 1, 여기서는 복소평면이 실수값이죠. 여기는 허수값, 이게 J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빙빙빙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임의의 지점, 즉 임의의 지점, 요 지점에서의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실수축과 허수축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은 요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원상을 갖다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돌고 있다면은 이 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각이 변한다고요. 우리가 각이 변한다는 건, 이 세타는 만약에 이게 각이 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면은, 각의 속도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 세타는 그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회전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오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이게 한 바퀴는 우리가 360도죠. 이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2파이 라디안이에요. 파이가 180도고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렇게 빙빙빙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다. 그러면 이거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바퀴가 2파이고 이것을 갖다가 속도 t로 나눈다. 근데 한 바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정하게 이렇게 돈다면은 한 바퀴라고, 이 속도 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기 t가 되는 거죠. 주기 t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각속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f는 뭐라고 그랬죠? t분의 1이라고 그랬죠? 고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메가는 이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오메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정연파 함수 코사인 A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A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오메가에다 각속도에다 시간을 붙이면 뭐라고 씁니까? 세타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코사인 오메가 t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연파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세타가 근데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의 함수일 때는 이렇게 시간의 변수를 써주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t는 오메가 t다. 오메가는 2파이 f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호에서는 각 주파수 오메가와 각 주파수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책의 교과서 페이지 40쪽에 얘를 보면은 각주파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각주파수가 나옵니다. 각주파수는 뭐냐면 우리가 앵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앵글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정연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정연파는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정연파를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 오메가가 각주파수예요. 각속도 오메가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소평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소평면에서 이와 같이 1 여기서는 복소평면이 실수값이죠. 여기는 허수값. 이게 j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빙빙빙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임의의 지점, 즉 임의의 지점, 요 지점에서의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실수축과 허수축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은 요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원상을 갖다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돌고 있다면은 이 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각이 변한다고요. 우리가 각이 변한다는 건 이 세타는 만약에 이게 각이 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면은, 각의 속도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 세타는 그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회전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오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이게 한 바퀴는 우리가 360도죠. 이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2파이 라디안이에요.
파이가 180도고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렇게 빙빙빙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다. 그러면 이거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바퀴가 2파이고 이것을 갖다가 속도 t로 나눈다. 근데 한 바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정하게 이렇게 돈다면은 한 바퀴라고 이 속도 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기 t가 되는 거죠. 주기 t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각속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f는 뭐라고 그랬죠? t분의 1이라고 그랬죠? 고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메가는 이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오메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정연파 함수 코사인 A 코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A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오메가에다 각속도에다 시간을 붙으면 뭐라고 씁니까? 세타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코사인 오메가 t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연파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세타가 근데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의 함수일 때는 이렇게 시간의 변수를 써주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t는 오메가 t다. 오메가는 2파이 f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호에서는 각주파수 오메가와 각주파수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41쪽인데요. 우리 신호 해석 통신, 특히 통신에서 사용되는 신호의 종류, 신호의 종류를 갖다가 한번 먼저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가 종류는 벌써 연속 시간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처되는 것이 이산시간 신호가 있습니다. 이산시간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속이란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산은 뭐냐? 이산가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 가족이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이산가족이잖아요. 연속인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이게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이랍니다. 우리 이산가족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의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그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기 신호가 있고 주기 신호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주기 신호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앞에다가 B자를 넣어서 비주기 신호 이런 식으로 비주기 신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주기 신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 신호가 있고 파워 신호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호와 파워 신호. 자, 에너지는 와 파워는 어떻게 나누었죠? 에너지는 비주기 신호고 파워는 주기 신호라고 그랬죠. 주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데
결정형 신호가 있어요. 이게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는데,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 개념은 랜덤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의 종류를 봤을 때, 우리가 신호의 종류를 봤을 때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여기서 L자가 빠졌네요. 디지털이냐, 그 다음에 주기 신호냐 비주기 신호냐, 에너지 신호냐 파워 신호냐, 디터미니스틱 결정형 신호냐 랜덤 신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복합적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로서 연속이면서 주기 신호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연속이면서 비주기 신호 이렇게 나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이냐 비주기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5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좀 칠판을 좀 아껴 가지고, 이렇게 칠판을 좀 아껴서 이번에는 연속이라는 것은 continuous입니다. continuous 대 versus 이산이라는 것은 discrete입니다. discrete 시그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에서 연속이다. 연속 신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면은 x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이 xt는 t에 대해 가지고서 끊김이 없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연속으로 나가는 것을 연속 신호. 여러분들이 봤던 거, 뭐 대부분 연속 신호죠. 그 다음에 이산 신호는 뭐냐? 이산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x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t는 0에서부터 어떤 무한대지만 연속이잖아요. 근데 n은 0, 1, 2,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n은 정수가 되는 거죠. n은 정수가 되는 거죠. n은 정수. 여기서 t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n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떡떡떡떡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말하는 주기 t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간격을 어떤 t라고, 이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는데 ts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0, 1, 2, 3, 4, 5, 6, 7, 8 땅땅땅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n하고 t와의 관계는 이 t와의 관계는 n에다가 이 간격 ts를 곱해주면은 시간 t가 되는 거죠. n에다가 이 ts를 감겨주면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진 앵글 브라켓을 갖다가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연속 신호하고 이산 신호가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산 신호를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신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스크리트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x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가로 열고 n t xt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xt는 t로 해야 될 것 같아요. xt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ts가 이 간격 ts가 이 간격을 우리가 이 간격을 ts가 일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ts가 일정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xn 이렇게 표시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t를 알고 싶으면 ts를 곱해주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를 좀 알아봤고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날로그 대 디지털, 이거 디지털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디지털은 0과 1만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디지털하고 디스크리트하고 헷갈려요. 디스크리트 신호하고 헷갈리는데 디지털은 오직 0하고 1 이 두 개의 값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스크리트는 띄엄띄엄은 있지만은 절대로 0하고 1 값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에 어떤 간격은 있지만 이 값들은 뭐 0.8 이 값이 뭐 0.994 여기 0.66 뭐 이런 식으로 0과 1 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죠. 이산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닙니다. 이산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다. 자, 이산 신호. 자, 디지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연속인 신호예요. 그러면 연속 신호다. 이것은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산 신호다. 이것은 디지털이다. 이것은 디지털이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신호다. 그러면 오직 0과 1이 있다는 거. 0과 1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줘요. 근데 자, 디지털 신호에서 교수님 얘기해요. 뭐 5V하고 0V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면 또 마이너스 5V하고 플러스 5V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디지털 신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0V가 0에 해당되고 5V가 1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5V가 0에 해당되고 5V가 1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두기를 바라고, 그러면 원래 신호가 아날로그다. 이런 형태의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이게 양자화라는 걸 거쳐요. 이게 샘플링인데 양자화를 거쳐 가지고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0과 1이 있는 어떤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신호를 디지털로 해 가지고서 0과 1로 저장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